지금 소개해 드릴 곳은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작업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곳에서 전시회에 출품해야 하는 간단한 작품 스케치를 많이 하고, 또한 로고 작업이나 디지털로 넘어가야 하는 다양한 손글씨 작업을 합니다. 바로 지난달에 열린 전시회의 작품 스케치와 작년에 작업한 영화 블루아워의 글씨 작업도 이곳에서 진행하고 마무리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던 캘리그라피 아티스트 김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우선 대답을 드리자면, 중학생 때와는 사실 별 관련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 같은 경우에 중학생 때는 이런 직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학과 혹은 동아리 이런 것들이 전무후무였어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직업을 하고 있을지 전혀 몰랐죠.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생 때 저는 필기하는 걸 되게 즐겼고 되게 좋아했어요. 실제로 시험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교과서를 아예 통째로 복사해서 손으로 다 쓸 정도였으니까.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살 때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런 분야를 취미로서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파고들게 되고 좀 더 일로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과 상의를 한번 해본 끝에 부모님께서 공부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다 라는 대답을 주셔서, 그때 이제 대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캘리그라피 활동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혹은 이제 상품의 포장지, 아니면 포스터, 그런 데도 모두 캘리그라피가 쓰일 수 있고, 더 이제 얕게, 더 이제 깊게 혹은 이제 보자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이는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저 같은 경우 세탁기에다도 해봤었거든요.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 글씨를 이제 위에 입힌다든지, 우산에다도 최근에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곳곳에 스며들 수가 있어서 활동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손글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AI나 로봇, 그런 지금 현대과학으로서는 아직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아직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수 있는 AI나 로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교하게 따라 쓰는 손글씨를 따라 쓰는 로봇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20년 뒤라면 아무래도 더 확실한 정교한 손글씨를 쓰는 로봇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교한 손글씨를 쓰는 작업보다는 추상적인 글씨를 쓰는 그런 형태로 좀 더 변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모던 캘리그라피를 이제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술은 무엇보다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글씨만 쓴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새는 글씨를 쓴 후에 종이에 있는 글씨를 스캔을 해서 그 이후에 디지털 작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나 상품에 표지에 들어가게끔 사이즈를 맞춘다든지 색을 입힌다든지, 그런 작업 정도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실제로 많이 유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끈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글씨 쓰는데 무슨 끈기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글씨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느낌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결국 이 모던 캘리그라피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끈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나이키 차이나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 차이나 쪽에서 흔히들 말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봤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문자 같지 않아 보이대, 너무 문자의 느낌을 없애지 말아달래, 약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약간 말만 들어도 좀 이상한 그런 요구였는데, 근데 작업을 해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또 이런 느낌이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요구만 한 2주간 수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저는 그런 똑같은 형태의 글씨, 그런 글씨를 한 수정을 2주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그 끈기라는 것 때문에 이 작업을 결국 완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엄청나게 특수한 노력, 뭐 특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끈기, 그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뭐 포토샵 능력 같은 걸 미리 구비하고 있다면 나한테 오는 특별한 기회, 그런 게 왔을 때 좀 더 캐치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아는 그런 준비성과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것도 끈기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글씨를 이제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800장도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약간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말 정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뭐 800장을 쓰던 혹은 이제 포토샵을 배우던 이런 모든 준비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걸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의 나라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이 분야를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10년 후에 나한테는, 지금이 굉장히 저한테는 뭐 코로나고 뭐고 이것저것 때문에 좀 힘든 시즌인데 뭐 그때도 힘들려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힘들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좀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캘리그라피 체험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오늘 체험 준비물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나미 볼펜, 두 번째로는 이제 플러스 펜, 그리고 네임펜, 연필 등의 주변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갖고 있는 필기구들을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이제 주된 재료예요. 붓펜과 패러렐 펜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패러렐 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서양 쪽에서 많이 쓰는 도구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먼저 설명을, 앞에 있는 도구들을 먼저 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필기류를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냐고도 가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업을 할 때는 도구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연필의 느낌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연필을 쓰고, 볼펜의 느낌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볼펜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샤프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느낌의 글씨를 쓸 때 연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볼펜이나 플러스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연필과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게도 붓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흘림체 같은 느낌을 줄 때 연필 같은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흘림체를 쓴다면 볼펜으로 생각보다 볼펜 자체가 그 끌었을 때 희미하게 오는 가획이 붓과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플러스 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흘림체 느낌이 가능하지만 좀 특이하게도 얘는 뭐 둥글둥글한 글씨 혹은 뭐 이제 날카로운 글씨 전부 다 되는, 되게 다방면으로 해서 많이 쓰이는 도구거든요. 얇은데 동글동글한 느낌이 어떻게 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촉이 얇으니까 이제 서체를 되게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볼펜과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플러스펜을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네임펜 류인데요. 네임펜 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촉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운 느낌의 글씨 혹은 이 촉 자체가, 획 자체가 두꺼운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느낌은 뭐 연필이라든지 플러스펜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형태를 가되 두께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제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다가 날카로운 느낌을 좀 두껍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고요. 혹은 이제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가자면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이제 네임펜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쓰는데 지금 당장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네임펜 촉을 직접 칼로 잘라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 4가지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예요. 붓펜과 패러렐 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붓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실제로 사실상 작업의 90%를 이 붓펜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나 영화 포스터 그런 데 되게 많이 쓰인다고 했죠. 캘리그라피가. 이 붓펜으로 대부분의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영화 블루아워라는 이제 포스터와 카피 작업을 이 붓펜과 함께 했었어요.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되게 많이 본 글씨체죠.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느낌의 붓글씨 느낌을 되게 펜으로도 되게 많이 낼 수 있는 붓펜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 포스터 혹은 영화 타이틀 같은 데 되게 많이 쓰이는 이런 서책을 많이 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업할 때 대부분 붓펜을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도구 같은 이 패러렐 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상업적으로는 좀 생소하게 쓰이는 편이긴 해요. 일반 문방구에서 보기엔 조금 어렵고 이제 작업할 때만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경우 이제 도구인데 잉크를 찍어 쓰는 넓적한 형태의 서양식 도구라고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서양의 붓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영문 캘리그라피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느낌의 폰트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폰트가 실제로 이 도구, 실제로 서양에서는 붓 대신에 이 도구를 써서 홍글씨를 썼던 걸 이제 폰트로 만드는 넘어온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도구를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 도구를 영어만 쓰는 건 아니고 특이하게도 블랙레터라는 형태, 한국의 이런 한글 형태로 변환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제 시연을 해드렸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대체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좀 더 코로나가 풀린다면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걸 배워보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에 저를 검색해 보셔도 좋고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글씨를 보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작게나마 손글씨의 매력에 잠시 빠지는 시간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던 캘리그라피 아티스트 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